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14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가 테슬라가 좀 많이 밀렸어요. 테슬라가 밀렸는데 그 외에 그냥 나머지 무난하게 또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악재성 느낌보다는 재료 수멸 느낌이겠죠.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제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추가적인 기대치 뭐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조금 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근데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번에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공개했던데, 옵티머스도 그렇고 그거 영상은 한 번 정도 좀 둘러볼 필요는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은 결국 주시장에서 뒤에 재료를 만들어 주던가 돈, 먹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제공해 줄 확률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미 증시 뭐 보합에서 1% 정도 상승 마무리이기는 한데 테슬라만 이제 9% 가까이, 대신에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버텼고, 요 은행 쪽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요 정도가 이제 좀 눈에 들어오게 상승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섹터가 막 엄청 크게 시세를 주거나 막 밀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수가 이제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금투세는 진짜 언제 나올지. 보궐선거가 일단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투세는 우리나라한테 최소한, 이게 금투세가 막 유예든 폐지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막 엄청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그럴 포지션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지수가 쌍바닥 구간에서 좀 올라왔고, 엄청 과매수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차트가 꾸역꾸역 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투세 뭐 해소가 된다면은 조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막 상승장으로 간다, 그거는 그 당시 가가지고 뭐 대금,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묶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금투세가 이제 유예든 폐지가 나온다면은 하방 압력은 좀 사라질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게 연말까지 계속 또 질질질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지수 흔들려고 할 때 뭐야, 한국은 금투세 아직 해소가 안 됐네? 불확실성이 살아있잖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공포감 조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수 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시황을 맞춰가면서 생각을 이어가야 돼요. 그냥 금투세 유예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수 무조건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올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 끌려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지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주식은 대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좀 리셋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일단 전해 전술 3탄 해가지고 뭐 516조 뭐 금액 규모만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규모 부양책 발표, 이거는 내일 중국 증시 열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실망을 할지 아니면 이 정도면 꽤 괜찮다 해가지고 좀 좋게 반응하나. 중국 증시 오르고 하면은 그 같이 움직이는 게 그게 있죠. 해가지고 그 피델릭스 그거랑 이제 헝성 해가지고, 헝성그룹이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움직임이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릭스 중국 반도체 요런 애들은 뭐 120선 주변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주도주 그런 개념이랑 좀 거리는 먼데, 좀 단타성으로 애초에 시총이 엄청 작습니다. 1000억이 안 돼요. 중요하게 볼 종목들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미국이 국내 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거의 눈앞에 재료 소멸 느낌으로 좀 오지 않을까 싶고, 메타에서 VR 퀘스트 3S, 이건 좀 보급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출시. 그래서 저게 뭐 또 시장에서 좀 좋게 반응하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 이번에 이제 맥스트가 좀 가장 움직임이 좋았었죠. 맥스트, NP,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그거에다가 뭐 이제 컴퍼니 K, 스톤브릿지, YBM네. 근데 얘네는 지금 책, 노벨, 문학상 그걸로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상한가 라인까지 좀 내려왔는데, 저거는 뭐 출시 움직임이 뒤에 뭐 좀 잘 팔린다, 그런 거 엮이는지. 그리고 수요일은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이라는, 이게 뭐 티니핑 시리즈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MG 엔터가 이제 티니핑 관련 주이기는 한데, 그냥 차트 구간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시세 줄 거 막 움직이고, 이탈했다가 시세 주고, 이탈하고 또 시세 주고, 정고점 주변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요게 이제 또 출시를 하고 뭐 그
조회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또 시장에서 유행할지. 자, 그리고 목요일은 TSMC 실적이 있고, 금요일은 이제 신규 상장 2개, 그 다음에 현대차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좀 IPO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이 시간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먼저 움직였죠. 그 전에 뭐 이제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화신이 시간에 6%, 그래서 1,800원 요 120선을 좀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슈팅 만들어 줄지 해가지고 현대차 22일 상장 목표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일단 뉴스를 봤을 때 테마가 좀 그렇게 많이 추가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갭 많이 들 것 같아요. 갭 거의 점상 혹은 20% 이상 대장주는 좀 들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안 했더니 잘 가네요. 해가지고 뉴스가 막 도배가 돼요. 노벨 문학상 키워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 해가지고 임팩트가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주말 중에 뉴스가 막 덕지덕지 붙는 내용들이 주식 시장에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을 그런 제목을 잘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책 구하려 독자는 속이 바짝 탄다. 20만 원에 산다. 뭐 50만 원에 산다. 한강책 완판. 뭐 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벨 문학상이니까 창고 재고 꺼내고 인쇄소 풀가동. 노벨상 한강 작품 1분당 뭐 70권 가까이씩 팔린다. 64시간에 26만 부. 진기록. 요거는 출판사 조금 신이 날 그런 뉴스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만 부 팔려나갔고 최단 기간에 100만 부 고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정점 찍은 뉴스가 요거더라고요. 교보랑 예스24에서만 50만 부가 넘었다. 한강 주말도 서점가 싹쓸이. 예스24가 일단 대장주로 갔다 움직였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리가 조금 이런 식으로 차트 자리 돌파 맞춰놓고 점상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갭이 조금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예스24, 컴퍼니 K, 한세, 예스24, 뭐 밀리의 서재 요런 것들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갭이 좀 뜰 거예요. 많이 뜨는데 거기서 좀 트레이딩할 구간을 줄지 2일차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 뉴스가 엄청 좀 잘 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심심할 때 됐죠. 북한에서 김여정 한국산 무인기, 한국에서 무인기 뭐 우리가 평양 쪽으로 보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얘네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물풍선 미친 듯이 보내면서 해가지고 뭐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정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전 정권이랑 현 정권이랑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 완전 다르죠. 해가지고 지금 정권은 강대강이에요.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은 그날 북한 정권 종말일 거다. 일갈. 그래가지고 북한이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빅텍은 현 정권에서는 중간중간 이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텍부터 스페코, 한일단조 뭐 이런 방산 관련 주들 한번 슬쩍 자리는 꽤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혹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도발을 한번 더 할지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뭐 공개 매수가 해가지고 올리나 마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TA 요 관련 주들 시간에 한번 급락했었죠. 거의 하한가 한 번씩 다 찍었는데 조금씩 풀긴 풀었어요. 풀긴 풀었지만 저는 이쪽은 이제 뭐 장내 매수 그런 움직임 아니면은 다음 턴을 조금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트레이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슈가 뭐 뚜렷하게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뭐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내 매수하는 거래원이라던가 뭐 기타 법인 매수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영권 분쟁 애들은 이제 슬슬 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주말 끼고 아직 타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이란, 레바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바게르 의장.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공격에 대해서 목표를 군사 시설이랑 에너지 시설 쪽으로 좀 좁혔다 해가지고 좀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인 내용인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뉴스 타고서 해가지고 핵시설,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타격할 거는 3개였죠. 대표적인 게 핵시설이냐 군시설이냐 그 다음에 석유시설이냐 이렇게 3개였는데
미국 측에서 그래도 핵시설은 아니지 않냐. 야, 핵시설은 우리가 아무리 너희 우방국이어도 이거는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핵시설은 제외하자. 계속 압박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란의 움직임상 이제 핵시설을 혹시나 타격하나. 요즘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국 움직임 그 압박을 좀 무시하고 계속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 슬슬 열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핵시설을 조금 배제를 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기도 했고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드리면은 예전에 애초에 그 이스라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 생산 시설 이쪽을 좀 타격하는 거기는 했거든요. 근데 핵시설을 타격하면은 거기서 여파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이제 진짜 그냥 이란이란 국가가 지금 이란은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갖다가 막 참전하고 뭐 확전되고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이제 전면전 선포를 하면은 이란 국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극악인데 애초에 오랫동안 미국한테 핵시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재받고 이란이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나라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그런 거 알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건데 이란이 만약에 진짜 핵시설을 타격받고 하면은 그때는 아이씨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다음 뭐 이제 뭐 숨겨둔 핵을 꺼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핵시설은 타격하지 마라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그 뒤에 무언가 타격할 가능성은 좀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시설이나 석유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보복 대응 같은 거 나오는지 그래서 뭐 석유주가 일단 기본이죠. 흥구석유랑 그 다음에 그 한국석유 이런 것도 이제 시간에 뭐 주말 끼고서 아직 타격이 좀 안 나오고 하니까 지지부진하긴 한데 뭐 구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나 뒤에 타격하고 하면은 또 반짝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뒤에 타격을 했을 때 군시설 타격과 석유시설 타격은 주식시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뒤에 뭐 가볍게 볼 거는 STO 재발이 좀 연내 마무리 되려면 이번 달 중에는 발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법안이라는 게 뒤에 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법안 딱 해가지고 뚝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한 4-5개 정도 절차가 있어서 연내 출시 뭐 발의 마무리 하려면은 이번 달에는 좀 발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STO는 그거 좀 딜레이 되더라도 결국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보피 출시 언제 나오는지 그거랑 연내 뭐 볼리라는 로봇 그 애견 같은 강아지 같은 로봇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내 아니더라도 또 내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들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해서는 젤렌스키가 주말 끼고 그 뭐 휴전 뭐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그 엄청 좀 임팩트 있고 새로운 내용 그런 건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휴전에 대해서 내년을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이나 뭐 종전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전쟁이 좀 끝날 속도감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해리스가 되더라도 결국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좀 메인으로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결국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한테 뭔가 내주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뺏긴 땅 돌려받기도 쉽지는 않고 애초에 종전이나 휴전 논의 대상 자체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핵심이 그거죠. 러시아는 뺏은 땅 자기네 땅 귀속 인정해. 이것부터 인정하고 그 다음에 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 나누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뺏긴 땅을 돌려주고 뭐 피해 복구해주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건데 사실상 힘은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서방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 이런 거는 해주지만 뭐 병력 투입 같은 거는 또 못하는 게 러시아 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다 같이 죽자. 핵이 워낙 많은 보유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뭐 요런 것 국가들이 이제 핵 보유국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핵이 있다 보니까 핵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병력 차이가 있더라도 뭐 무기, 재래식 무기랑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조차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서로 공평해질 수 있는 무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서방 국가가 뭐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핵이 없고 했었으면은 핵무기 없고 했으면은 뭐 병력을 뭐 투입을 하든 미국이랑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런 게 이제 벽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뭐 개인 생각이긴 한데 그 뺏긴 땅 러시아 귀속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뺏긴 땅들이 그 친러 성향의 땅이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받아오더라도 막 그렇게 크게 이득이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상징성이죠. 푸틴도 뺏은 땅에 대해서 전리품 이런 거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종전은 좀 오긴 올 텐데 언제 오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뭐 그 베팅 사이트도 그렇고 트럼프가 조금 뭐 경합주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나오기는 해요. 물론 대선은 표는 열어봐야 알지만, 그래서 다음 달 11월 5일, 6일 이때가 미국 대선이죠. 한 달 남았습니다. 와, 미국 누가 될지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XL, HBM 유리기판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AI 칩 블랙웰 1년치 완판 AI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반도체 위기설의 침묵 이런 것들 같이 얽혀가지고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하이닉스는 또 꾸역꾸역 뭐가 됐든 막 120선까지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삼전은 날마다 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결국 집 나간 외국인 돌아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반대로 이런 게 이제 또 기술적인 타점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반도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이런 거 움직이면은 항상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하반기는 분명히 바이오 장세,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들어오기 전에 금리 인하 시작하고 할 거라서 바이오가 하반기에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이오는 거의 신고가 뭐 날뛰고 있죠. 그래가지고 바이오는 하반기도 계속 볼 필요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각종 개별 재료들 해서 뭐 위고비 출시,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가 뭐 찜했다, 펩트론 이런 건 릴리 주가 상승이랑 같이 엮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뭐 기술 수출 등등 우리나라 기업들 조금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잘 나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알테오젠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고, 삼천당도 그 전날 뭐 찌라시 이후에 다시 주가 회복하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원 위에 올려 태워놓고 이런 CDMO부터 해가지고 유한양행이 16만원 신고가 다시 돌파를 시켰습니다. 얘는 수급 이탈이 없어요. 그리고서 뭐 셀트리온도 나중에 또 뭐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보로노이 신고가, 리가켄바이오 기술 이전 이후에 일단 하루 쉬었지만 요것도 계속 봐야겠죠, 움직임. 그리고서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또 신고가.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많고, HLB는 뭐 이제 좀 그 딜레이 됐는데 요것도 뒤에 좀 먹거리 구간에 살짝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제 펩트론, 그리고 위고비 출시는 블루엠텍 키워드는 결국에 이 마에 26,500원 이 구간을 돌파시키고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기 출시하더라도 좀 재료 소멸일 수는 있기는 한데, 라파스 같은 거는 위고비 그 패치형 임상일상 이번 달 중에 뭐 종료 예정, 그리고 D&D 파마텍도 뭐 꾸역꾸역 올라와서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강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신고가를 다 땡겨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볼 필요 있고, 그 외에 뭐 개별주도 바이오 쪽이 좀 많죠. 인스코비 뉴욕 증시 상장, 얘는 이제 단기가열 들어가는데 단기가열 들어가는데 시간에서 조금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코비부터 해가지고 뭐 대화제약 얘는 단기가열 3일차고, 이것도 이제 뭐 중국 이슈 이번에 대금 좀 붙이고, 보락은 시세 주고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같이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애들. 자, 그래서 바이오는 하반기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번 주는 일단은 저기 노벨 문학상, 이거는 아마 갭은 좀 많이 뜰 거예요.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 트레이딩 구간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첫날이 이제 이미 지났고 이제 2일차인데 그래도 워낙 뉴스들이 거하게 붙고 하다 보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테마, 그리고 개별주 키워드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개별주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겠죠. 이번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단기 재료는 소멸인데 또 많이 밀려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고, 로봇이나 뭐 재건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뭐 타격 나오나. 그래서 테마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이제 뭐 방산 이런 건 지수 밀거나 북한에서 뭐 도발 좀 나오고 하면은,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길 바랄게요.